당신 같은 게 뭘 안다고 감히 남의 애한테 손을 대? 당장 꺼져! 붉어진 얼굴로 내뱉은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에 남아있는 건 따뜻하던 아기의 체온뿐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곧 그가 한 말의 값은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형광등 불빛이 길게 이어진 복도 위로 새벽 공기가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옅은 양 냄새를 실어 나르며 배끝을 살짝 간지렸습니다. 기계가 내뱉는 삐삐 하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고요를 깨웠죠. 대기 의자에는 피곤해져러 웅크린 보호자들이 잠들어 있었고요. 허리를 꺾은 듯 고개를 떨군 젊은 여자, 무릎이 담요를 부여잡고 꾸벅이는 노인,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는 중년 남자까지 누구 하나 말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병원은 그렇게 사람들의 숨을 삼키고 나니까요. 복도 끝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낡은 청소 수레를 밀던 장미화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걸레를 천천히 비틀어 짰고 천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등에는 도드라진 핏줄이 서 있었고 손목엔 오래 남은 고무줄 자국이 옅게 찍혀 있었죠. 미화는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밤 근무가 끝나갈 무렵이지만 그녀의 얼굴엔 피곤보다 익숙함이 먼저 어렸습니다. 수없이 걸어온 복도, 수없이 닦아낸 바닥이었거든요. 그녀의 발목 곁으로 차가운 빛이 흘렀고 낡은 운동화엔 오래된 다름이 고요히 묻어 있었어요. 결이 곱진 않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설명하기 어려운 그늘이 얇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울음이 났습니다. 처음엔 에 하고 짧게 떨리더니 이내 박자를 잃고 커졌어요. 왕, 왕 하고 복도의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멀리서 아기를 달래려는 발소리가 조심스레 이어졌고요. 미화는 청소술의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죠. 울음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커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 어둑한 모퉁이로 끌려갔어요. 형광등 아래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흩어지며 떠다녔습니다. 아직 울음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화의 발끝은 이미 멈춰 있었죠. 숨소리마저 가늘어지는 그 순간 새벽의 공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텁텁텁 박자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덮을 만큼 큰 울음이 복도에 퍼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한 남자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서구였어요. 한쪽 팔엔 갓난아기를 안고 다른 손엔 젖병을 꼭 쥐고 있었죠. 아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목청을 높였어요. 작은 주먹이 허공을 휘젓고 다리는 불규칙하게 차올랐습니다. 서구는 젖병을 아기의 입가로 가져갔어요. 예린아, 자, 아빠, 여기 있어. 자, 한 번만. 하지만 아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젖병을 거부했죠.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대기 의자에 있던 몇몇 보호자들이 희끗 그들을 바라봤어요. 한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낮게 속삭였죠. 저렇게 안 먹으면 속이 안 좋은 건데.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우려 하진 않았어요. 서구는 아기의 등을 토닥여 보기도 하고 자세를 바꿔 안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몸을 뒤틀며 울음을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땀방울이 서구의 이마에 맺히고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먹자. 제발.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걸레 자루를 쥔 미화의 시선이 서구에게 닿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 싶었어요. 그러나 발끝은 제자리에서만 맴돌았고 끝내 다가서지 못했죠. 서구는 잠시 아기를 안은 팔을 풀어 몸을 반쯤 세워주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입을 크게 벌린 채
숨을 들이마시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그 울음이 복도의 공기를 흔들자 벽이 메아리치는 듯 소리가 번져갔습니다. 서구의 눈가엔 지친 기색이 완연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 시선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죠. 다시 아기에게 눈길을 돌린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마저 울음에 묻혀버렸어요. 미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쉽게 익히지 않았어요. 서구는 울음을 달래지 못한 채 복도를 왔다 갔다 했죠. 그때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듯 비쳤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 순간 울음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죠. 그리고 복도의 공기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어깨가 점점 내려앉았어요. 아기의 울음은 잠시 잦아드는 듯 하더니 다시 커졌죠. 아기는 와응 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더니 서구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어요. 그는 젖병을 다시 입가로 가져가 봤지만 아기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예린아, 한 번만, 응? 목소리는 애써 부드럽게 깔았지만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이마와 관자놀이에 맺힌 땀이 불빛에 반짝였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화는 카트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물걸레는 가만히 복도 한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카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죠. 서구는 여전히 아기의 등을 다독이며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팔목이 힘없이 떨어질 듯 휘청였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 작은 공간에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죠. 미화는 서구와의 거리를 두 걸음 남겨두고 멈춰섰어요. 그녀의 시선은 아기에게, 그리고 그 작은 얼굴에 주름진 이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표정에는 말로 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이 스쳐 지나갔죠.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도대체.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기에게만 고정돼 있었어요. 미화는 두 손을 천천히 모았다가 마치 마음을 다잡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안아봐도 될까요? 그 순간 서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미화를 바라봤죠. 익숙하지 않은 얼굴과 낡은 청소복, 고무장갑 위로 드러난 거친 손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선이 위아래로 그녀를 흘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네가 아기가 조금 진정될 수도 있어서요.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과 아주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둘 사이의 공기는 잠시 멈춘 듯 고요에 잠겼죠. 멀찍이 있던 보호자 한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도 끝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구는 미화를 바라본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망설임과 경계가 뒤섞여 보였어요. 젖병을 쥔 손이 땀에 미끄러지고 팔에는 벌써 힘이 빠져 있었죠. 잠깐이면 됩니다.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들리듯 아주 작게 중얼거리더니 조심스레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미화는 양손을 내밀어 아기를 받았어요. 손놀림은 느리되 단단했고 오래전부터 익혀둔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자마자 몸을 약간 비껴 틀어 아기의 머리를 어깨와 가슴 사이에 기대게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미화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몇 초 뒤엔 훌쩍임만 남았습니다. 서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죠.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는 아기와 미화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복도를 울리던 울음이 사라지고 병원 새벽의 고요가 다시 스며들었어요. 미화는 한 손으로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기의 눈꺼풀이 슬며시 내려앉더니 곧 숨결이 고르게 바뀌었죠.
그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 서구의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이내 닫혔습니다. 잘 자네요. 미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올리며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다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미화가 시선을 들어 서구를 바라봤지요. 아기, 많이 지쳤나 봐요. 그래 보이네요. 복도 한쪽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남은 건 형광등 불빛과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묘한 정적뿐이었어요. 그때 서구의 마음 한구석으로 이름 모를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을 알지 못했죠. 서구의 주머니 속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은 팔을 잠깐 고쳐들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잠깐, 이 전화는 받아야 해서요. 그는 짧게 미화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복도 모퉁이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화의 품에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없었어요. 서구가 의자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은 아기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금세 작은 입술이 뒤틀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기가 에 하고 짧게 울먹였어요. 순식간에 울음이 번졌습니다. 왕 하고 울음이 터졌죠. 미화는 반사적으로 의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쉿,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두 손으로 아기를 들어 올려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나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작은 발이 허공을 차고 아기의 온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미화의 손길은 등에 머물렀지만 눈빛은 아기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비어버린 듯 오래전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작은 병실이 눈앞에 아른거렸고요.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품에 안았던 조그마한 몸까지요. 그리고 그날 품속에서 점점 식어가던 체온까지 떠올랐어요. 미화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쪽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끈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와 간호사 발소리가 들려왔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의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짧은 순간 미화의 표정이 결연해졌죠. 미안해. 그녀는 손끝으로 단추를 풀고 아기를 품 안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이 가슴에 닿자 울음이 한 박자 늦춰졌어요. 미화는 두 팔로 단단히 감싸 안고 아기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와 목 사이에 붙였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광등 아래 미화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작게 떨렸지만 품 안의 아기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서구는 복도 모퉁이에서 전화를 끝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까까지 병원 전체를 울리던 울음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걸음을 재촉했죠. 벌써 잤나? 혼잣말을 하며 복도를 따라 걷던 그의 발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의자에 앉은 미화가 보였어요. 그녀는 아기를 바짝 품에 안고 있었죠. 앞치마 위로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아기의 작은 얼굴이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입가에는 젖빛이 은은히 번져 있었어요. 그 순간 서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화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어요. 그런데도 품 안의 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구는 성큼성큼 다가와 미화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제 아이한테 뭘 한 거예요? 그게 아이가 너무 울어서. 이게 이유가 됩니까? 당신이 뭔데 이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려는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와 대철이 서둘러 다가왔어요. 뒤이어 선희가 서류철을 움켜쥔 채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장미화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병원 규정에 환자와의 신체 접촉은, 그것도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서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화를 노려봤습니다. 대철은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몇몇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미화의 품과 서구의 얼굴을 오갔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자에게 보고해야겠어요. 미화는 품 안의 아기를 조심스럽게 서구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깃을 놓지 않으려 했고 미화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서구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받았습니다. 아기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숨결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서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의 결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묵직하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길게 깔려 있었거든요. 서구는 여전히 아기를 안은 채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병원장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문을 2번 두드린 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병원장실 안에는 병원장과 수간호사 이선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서류와 커피잔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윤서구 씨, 무슨 일이십니까? 서구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곧장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제 아이가 병원 청소부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게 여기선 아무 문제도 아닌 겁니까? 이선희가 황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병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어요.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야. 상황은 이미 봤습니다. 제 눈으로. 이건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민감한 방식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죠. 아기가 그의 품에서 몸을 비트니 그는 자세를 조금 바꿔 안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병원장을 향한 채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직원 교육 문제이자 병원 신뢰와 직결된 사건입니다. 병원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씨, 저희도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아니요. 절차도 좋지만 지금 당장 그 사람을 현장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병원의 VIP 고객입니다. 제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이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업무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서구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병원장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어요. 아기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서구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청소용품실 앞복도에는 아직 약품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문 앞에 세워둔 카트 옆에서 미화가 허리를 숙인 채 걸레를 헹구고 있었죠. 붉은 고무장갑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멀리서 경비원 김대철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카트 뒤쪽에서 잠시 멈춰 미화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굽은 어깨와 오래된 앞치마,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손놀림이 보였죠. 미화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미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청소구역은 다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힘이 빠져 있었죠. 대철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아니, 물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얼굴이었어요. 미화는 걸레를 헹군 뒤 고무장갑을 벗어 카트 위에 올려두었죠. 그녀는 조용히 도구들을 제자리에 넣고
쓰레기 봉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차분했고 오래 익힌 손놀림 같았어요. 그때 병원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간호사 이선희가 다가와 짧게 말했죠. 장미화 씨, 오늘부로 청소는 여기까지예요. 짐 챙기세요. 미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짧은 고개 숙임에 눌러둔 마음이 스쳐 지나갔죠. 이선희가 돌아간 뒤에도 미화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청소용품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좁았고 벽에는 걸레와 대걸레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문이 닫히자 미화는 양손으로 걸레를 꼭 움켜쥐었어요.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만 표정은 굳은 채였죠. 그러다 아주 작게 숨을 떨구듯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눈을 감았죠. 짧은 흐느낌이 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곧 꾹 눌러 삼켰어요. 눈물 한 줄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청소용품실 안은 고요했어요. 밖에서 스며드는 병원 소리들은 두꺼운 문 너머로 희미하게 퍼졌죠. 그 고요 속에서 미화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들썩이고 있었어요. 신생아실 앞복도엔 오후 햇살이 스며들어 조금 전보다 더 부드러운 빛이 가득했어요. 유리창 너머엔 작은 인큐베이터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간간히 아기 울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구는 벽에 기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죠. 아이는 이미 잠든 지 오래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한 손으로 아기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병원장실에서의 대화와 미화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하얀 간호복 차림의 한소희가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소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서구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서구 씨,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네? 소희는 말하기 전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엔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마음과 망설임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단호했고요. 눈빛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서구는 순간 표정을 굳히고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말을 마친 소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얀 간호복 자락이 복도 끝 모퉁이로 사라졌어요. 서구는 한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기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죠. 짧지만 묵직한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무심코 창문 너머 신생아실을 바라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작은 몸을 움츠리며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미화가 아기를 안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구의 눈가가 미묘하게 움직였죠.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속의 아기를 조금 더 꼭 안아주었어요. 병원 후문 쪽엔 오후 햇살이 기울며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낡은 철문 옆엔 담배꽁초가 몇 개 흩어져 있었고 바람에 비닐 조각이 바닥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화는 작은 천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죠. 손엔 가지런히 접은 청소복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문 옆 경비실 창문에서 대철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는 잠시 미화를 바라보다 무언가 말을 꺼낼 듯 입술이 한번 달싹였죠. 하지만 끝내 부르지 못했어요. 그의 시선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미화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작은 미소를 흘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병원 관리자 한 사람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사직서 접수됐습니다. 확인 사인 부탁드릴게요. 미화는 조용히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짧은 인사 뒤로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건네는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뒷문을 향해 몇 걸음 옮기던 그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늦은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금빛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미화의 눈이 아주 잠깐 반짝였죠. 그러나 곧 시선은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낮은 목소리였어요. 대철은 뒷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경비실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동안 닫힌 문을 떠나지 못했죠. 철문은 철컥 소리만 남기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미화의 발자국 소리를 서서히 멀리로 가져갔어요. 그 뒤로 뒷문 앞에는 기울어진 그림자와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죠. 늦은 밤이었어요. 서구의 집 거실입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요.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어 방 안이 어둑했죠. 그런데 그 고요를 깨운 건 쉬지 않는 아기 울음이었어요. 와, 와. 예린의 울음은 높게 낮게 번갈아 오르내리며 벽과 천장을 울렸습니다. 서구는 한 손에 젖병을 쥐고 다른 손으로 아기를 꼭 안아들었죠. 예린아, 자, 아빠가 왔어. 조금만 먹자. 응? 그는 젖병을 아이 입가로 살며시 가져갔어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팔과 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서구는 젖병을 내려놓고 아이 등을 톡톡 두드리며 거실을 천천히 걸었죠. 걸음이 거칠어지고 숨이 조금씩 가빠졌어요. 울음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는 소파로 다가가 털썩 앉았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유를 다시 덜어내고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 온도를 맞춰봤지만 아이는 여전히 받지 않았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 엄마가 있었으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거실 한편엔 마르지 못한 빨래가 축 늘어져 있었고요. 싱크대 위에는 씻지 못한 젖병과 수저가 어수선하게 남아 있었죠. 그 공간은 아기 울음과 함께 지친 가장의 고단함으로 가득했어요.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품은 팔이 무거워 떨렸고 눈꺼풀은 자꾸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그는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예린아, 제발. 조금만 울음을 멈춰줘. 제발. 그 순간 울음이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커졌죠. 서구의 어깨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숨소리가 울음 속에 섞여 희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서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어진 울음에 귀가 얼얼해졌고요. 저릿한 팔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때였죠. 시선이 무심코 거실 장식장 위로 갔습니다. 흰 액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액자 속엔 환하게 웃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맑은 눈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품은 두 손이었죠. 서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지영이었어요. 서구의 아내이자 예린의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의 병실의 장면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번지던 병실이었어요.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침대 위에서 지영은 둥근 배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이 아이 꼭 안아줘. 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잖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꼭 안아줘야 해. 아기는 엄마 품이 세상 전부거든. 서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나 지영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는 묘하게 깊었고 어딘가 안쓰러웠습니다. 회상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툭
끊겼습니다. 서구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액자 속 지영의 웃음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방 안에서 홀로 울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여전히 이어졌고요. 그 소리 속에서 서구의 숨결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아기를 안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퍼지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예리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작은 손가락은 아빠 셔츠를 꼭 쥐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신생아실 앞 복도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 하얀 마스크를 내린 채 차트를 들여다보던 소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구는 몇 초간 그 자리에서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 한구석엔 냉랭한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소희가 남긴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요. 결국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사님, 소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아, 윤서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화 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그녀는 곁을 살폈습니다. 복도 한쪽 보호자들이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었죠. 여기서 하긴 좀 그렇네요. 잠깐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그녀는 신생아실 옆 작은 상담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서구는 잠시 예린을 더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소희를 따라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커튼 사이로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서구는 의자에 앉아 아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희는 의자 건너편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들으실 건가요? 네, 전부 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결심이 배어 있었어요. 상담실 안은 잠시 고요했어요. 소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힌 사람 같았죠. 장미화 씨, 그분은요, 제가 병원에 오기 전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한 번도 환자나 보호자한테 문제를 일으킨 적 없었어요. 그날도 아마 그냥 아기를 달래주고 싶었던 걸 겁니다. 서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소희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셨대요.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막달에 갑자기 조산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숨을 못 쉬었답니다. 그 말에 서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아기의 숨결이 품 안에서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죠. 그분 말로는 젖이 도는데 안길 아기가 없었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끝으로 무릎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남편도 그 일을 계기로 많이 변했답니다. 점점 집에 안 들어오고 결국엔 떠났대요. 혼자가 된 뒤로는 살아야 하니까 간병,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서구는 시선을 잠시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소희를 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죠. 그래서 아기를 보면, 특히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보면 그때 기억이 나나 봐요. 그분은 절대 아이한테 나쁜 마음을 품을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에 오래 남았어요. 서구는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아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고 깊었지만 어쩐지 차가움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했죠. 늦은 오후였습니다. 골목길엔 햇빛이 반쯤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좁고 오래된 골목이었고 담벼락 위에 고양이가 느릿하게 몸을 털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빨래줄이 살짝 흔들렸어요.
서구는 아기를 안고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리는 잠들지 않은 채 작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는 왼팔로 아기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꼭 쥐고 있었죠. 연립주택 입구에 닿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좁고 가팔랐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둑했고 창문 틈새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문 옆에는 낡은 신발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반쯤 시든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 오른쪽 문패에 적힌 주소가 그의 종이와 같았죠. 그는 품 안의 아기를 더 안정되게 고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낡은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건 오래된 가요였죠. 여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멜로디는 골목의 정적 속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서구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숨을 고르듯 깊게 호흡했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초인종 위로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스쳤죠. 가자. 스스로에게 내뱉는 듯한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는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뒤 안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라디오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려왔어요. 서구는 품 안에 아기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그의 셔츠깃을 꼭 쥐고 작은 숨결을 내뱉고 있었죠. 그 순간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월세방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안쪽에선 라디오가 여전히 옛 가요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대 먼 길 떠나간 그날부터 가사 한 줄이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미화는 문가에 서서 서구와 아기를 번갈아 보았어요.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고 앞치마엔 희미하게 세제 자국이 묻어 있었죠. 머리를 대충 묶었지만 이마와 관자놀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경계와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서구는 잠시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상위에는 반쯤 마신 물컵과 바느질하던 듯한 천조각이 놓여 있었네요. 한쪽 벽엔 낡은 장롱도 있었고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아기를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그 말에 미화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네? 그날처럼 잠깐이면 됩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디오 속 노래가 다음 곡으로 넘어갔고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린 빨래줄이 찰칵 하고 소리를 냈죠. 미화는 눈을 한번 깜빡이며 서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굳은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그날과 달랐어요. 그 안엔 묘한 부탁과 어쩌면 미안함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구는 아기를 천천히 건넸어요. 아기가 미화의 품에 안기자 그 순간 표정이 놀랍게도 바뀌었죠. 팔과 어깨가 단단히 감싸는 그 품은 부드러웠고 아기는 곧 울음을 멈췄습니다. 미화는 아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그래, 이제 그만 울자. 괜찮아.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방 안 공기를 한순간에 누그러뜨렸습니다. 서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아기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고 숨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라디오 속 옛 노래와 아기의 숨소리가 나란히 흘렀죠. 그 순간 서구의 표정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놀람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라디오에선 옛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내 곁에 머물러요.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기 속에 퍼졌어요. 미화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죠. 작은 손바닥이 그녀의 앞치마를 꼭 붙들었고 고른 숨결이 가슴팍에 따뜻하게 닿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아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주었습니다. 그 얼굴엔 미소도 눈물도 아닌 뭐라 말하기 어려운 깊이가 깃들어 있었지요. 서구는 그 모습을 한참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기의 울음은 이미 잦아들었고 방 안엔 라디오 소리와 숨소리만 남아 있었죠.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이 미화의 손등 위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차갑게 식었을 거라 여겼던 손끝이 뜻밖에도 따뜻했지요. 미화가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눈만 마주쳤지요. 미화의 눈동자엔 조심스러운 경계와 함께 묘하게 부드러운 빛이 번져 있었어요. 서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선 노랫말이 이어졌어요. 그대와 나 둘이서 걸어가리 하는 가사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침묵을 살며시 메워주는 듯 했지요. 미화는 잠시 시선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손등 위에 얹힌 서구의 손이 아기의 작은 손까지 함께 감싸고 있었거든요. 세 개의 손이 겹쳐진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 가족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 선명했어요.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틈이 나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부드러운 라디오 음악과 아주 잔잔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경비원 김대철이 느릿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공구 가방을 반대 손으로 옮기며 무심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열린 틈 사이로 방 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장미화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윤서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미화의 손 위에 얹혀 있었죠. 겹쳐진 세 사람의 손이 말없이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네요. 김대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런 게 가족이지. 그 한마디는 혼잣말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오래된 복도벽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방 안에서는 여전히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리. 그 노랫말과 함께 방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죠.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세 사람의 손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흐른 지금 서구의 집 거실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어수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바닥엔 부드러운 놀이매트가 깔려 있었죠. 한쪽 구석엔 아기 장난감과 색색 블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작은 담요는 햇빛을 받으며 포근하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거실 가득 퍼져 있었죠. 미화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이유식을 한 숟갈 떠 입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아, 입 크게 벌리고 예린이 비행기 온다. 아기는 입을 조그맣게 벌리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화가 살짝 웃고 다시 말을 건넸죠. 이거 먹으면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어. 옆에서는 서구가 동화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 작은 토끼가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아기는 숟가락을 받아 먹으면서도 고개를 돌려 아빠가 책장 넘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거실엔 텔레비전도 없었고요. 시끄러운 소리도 없었어요. 오직 책 읽는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미화는 아기 입가를 작은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예린이 오늘은 잘 먹네. 이러다 금방 커버리겠어. 서구가 고개를 들어 미화를 바라봤어요. 잘 먹는 건 좋은 거죠. 덕분에 요즘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말에 미화의 눈가가 살짝 풀렸습니다. 예전의 경계와 무거움은 사라지고요. 대신 편안한 미소가 자리를 잡았죠. 아기가 이유식을 거의 다 비우자 미화는 작은 물컵을 들어 입에 대줬어요. 아기는 물을 몇 모금 마시더니 손을 뻗어 장난감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이제 놀아볼까? 햇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가족이구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아기가 이유식을 다 먹고 나자 미화는 바닥에 담요를 펴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예리는 장난감 토끼를 잡으려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몸이 잠시 멈췄어요. 마치 스스로 결심한 걸까요? 두 발로 서보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화가 놀란 눈으로 서구를 바라봤어요. 서려고 해요. 서구는 책을 내려놓고 곧바로 아기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예리는 작은 다리를 떨며 벽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서 있었어요. 몇 초간 비틀거리더니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린아, 조심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튀어나왔죠. 아기는 두 번째 발을 내딛었지만 곧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순간 서구와 미화가 동시에 달려가 양쪽에서 아기를 부축했습니다. 아기의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아, 짧은 소리가 터지자 두 사람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구는 한 손으로 아기를 꼭 잡은 채 미화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기쁨이 섞여 있었죠. 미화도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어요. 놀이매트 위에는 장난감이 이리저리 굴러가 있었고 창밖 햇빛은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한층 잔잔해졌어요.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늦은 봄, 서구의 집 앞 골목이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미화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장바구니 안에는 싱싱한 채소와 아기 간식이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살짝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예린이가 걸음마를 훌쩍 넘어 빠른 발걸음으로 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조심. 넘어지겠다. 아빠? 미화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예린이 서구의 품에 폭 안기자 그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죠. 이제는 잡아주지도 않아도 잘 걷네. 곧 뛰겠어. 뛰기 시작하면 집안이 전쟁터죠.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예린은 다시 미화 쪽으로 두 팔을 쭉 벌리며 사뿐사뿐 걸어왔죠. 미화는 두 팔을 활짝 펼쳐 아이를 포근히 품에 안았어요. 우리 예린 오늘 장 보러 가서 아주 맛있는 거 사왔어. 저녁에 같이 먹자. 그럼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어제 산 멸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미화가 피식 웃었어요. 이제 요리까지 사는 게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서구는 잠시 미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새벽에 잘 만난 거죠. 우리 셋 다. 미화는 대답 대신 예린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봄바람이 함께 스며들어왔죠. 거실에는 오늘도 가족의 시간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어요.